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김디모대 소장님도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감기 걸리셨네. 네, 지독하게 걸렸습니다. 다행히 코로나는 아니어서 네, 오늘 나왔는데요. 네, 하여튼 뭐 건강 조심하시고 특히 세모에 더욱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강건하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그 정광훈 씨가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건 좀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어제 저는 사실 몰랐다가 변희재 고문이 또 일러주셔가지고 그래서 알았어요. 고급 정보겠네요. 그 일단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검찰이 정광훈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20년 코로나19 유행 때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열어가지고 당시에 뭐 코로나 대환장 파티라고 알려졌잖아요. 그때 이제 집회를 열었던 그래 놓고 이제 그것 때문에 지탄을 받고 근데 본인도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병원에 한동안 있었다가 결국 다시 구속이 됐습니다. 선거법 위반 건으로 이제 구속이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다시 또 구속이 된 상황인 건데요. 자, 그때 광복절 집회를 열어가지고 그렇게 또 범죄 혐의가 포착이 됐고 기소가 됐고 재판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2년 지나서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전광훈 씨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안을 두고 김경재 이분도 거의 공동 주체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죠, 이분은 당시에는. 징역 1년에 벌금 600만 원 그리고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벌금 300만 원 구형 징역형은 아니고 이거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말고도 경찰 폭행 혐의 집회 금지 통보에도 강행한 혐의 이것 때문에 또 추가 기소가 됐다고 합니다. 다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검찰 구형이 계속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가건이긴 하지만 일단 이 건은 구형까지 됐으니까 다음에 이제 선고가 되겠죠. 만약에 그래서 징역형이 나와서 뭐 법정 구속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면은 그러면 이제 구속된 상황에서 또 재판을 받아야 되겠죠. 이거 말고도 저희가 고발해가지고 재판받는 게 있어요. 우선 저희가 그 김경재 그 후보를 지지한 건으로 공직선거법 85조 3항과 관련해서 제가 증인 출석을 갔다 왔죠. 그것도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좀 마음이 있다면은 좀 저희 건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가시는 게 아니신가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방역법 위반 그것도 있고요. 그 기부금품법 위반 2019년 10월에 가장 기쁜 시간이 돌아왔다. 헌금을 걷는 시간이다. 해가지고 걷지 말아야 될 사람들에게 걷었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고발했고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이미 3건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8.15 대환장 파티 관련해서 이번에 4년 구형이 나왔습니다. 근데 말이죠. 뭔가 여기 지금 어디인가 12월 20일에 있는 재판은 또 정광훈 씨가 안 나온 모양인가 봐요. 본인이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 했던 재판인데 그래서 2023년 3월 21일에 다시 이제 공판이 열리게 되는데 재판이 많아요. 정광훈 씨가 수도 없이 많네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어제 보수 운동 진영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검찰 구형을 기준으로 이 3년 미만이면은 이제 그 집행유예로 집행유예로 풀려나지 않겠는가? 3년 이하, 3년 미만이 아니라 3년 이하. 근데 4년 이상이면은 요거는 구속으로 갈 것 같다. 그렇게 또 그쪽은 예측하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그래서 이걸 갖고 윤석열이 그 검찰을 통해서 정광훈을 감옥에 집어넣은 것은 아닌가 추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만약 진짜 징역형이 나온다. 게다가
이 사실은 이번에 그 구형도 그렇게 나왔지만은 추가 기소가 또 2건이 더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추가 기소가 2건인가? 이 집시법 1건인데 제가 지금 2건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추가 기소된 것도 있단 말이에요. 확실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정광훈이 버림받았구나. 네. 혹은 정광훈에 대해서 일종의 어떤 그런 시험을 지금 걸고 있는 게 아닌가. 야, 말 들어. 말 들으란 말이야. 말 안 들어? 앞으로 더 고생해 볼래? 이런 뜻도 읽히고 말이죠. 예. 갑자기 좀 그 몰아세워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그 당시에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제 첫 스타트가 이 대구 신천지발 코로나 확산이어가지고 그때 이만희 씨가 나와가지고 막 절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한 적이 있었죠. 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진 게 바로 그 광화문 대환장 코로나 파티였습니다. 그래서 또 광화문발, 정광훈발 이 코로나 확산이 또 크게 악영향을 끼쳐가지고 그 당시에 소상공인 분들하고 아주 그냥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교회를 그냥 처배기로 욕을 먹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발생시켰죠. 네. 그게 이제서야 이 기소가 돼서 재판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때 받았어야 될 이제 명세표들을 계속 받게 될 거예요. 아니 저희 같은 사람들이 뭐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고 이 정권 아래에서 뭐 영예로 알죠 사실은. 그런데 뭐 불의한 정권이니까요. 근데 정광훈 씨는 굉장히 이게 아픈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정권을 자기들이 만들었다. 또 그리고 이제 우파 정권을 세웠다. 이런 자긍심이 넘쳐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정권 아래에서 자기가 기소가 되고 심지어는 이제 수감까지 된다. 그거 어떻게 교인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뭐 좌파 검사들이 일부 예. 네. 일탈을 해가지고 자기가 잡혀 들어갔다. 이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너무 좀 궁색해 보이고요. 그렇죠. 이 뭐라고 혹시 이게 지금 정권에 대한 압박이다 이런 말을 하진 않겠죠. 제가 지난주에 그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정광훈 씨랑 재판정에서 만났는데 그 변호사 분들 네 분이 정광훈 측 변호인 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정광훈 씨에 대한 모욕죄로 그 지금 현재 검찰 송치 받지 않았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이거는 이제 좀 머릿속에서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쪽팔리게 입에 평소 때 걸레를 물고 다니는 정광훈이나 변호하고 다니면서 돈 얼마나 쳐받았길래 이런 짓을 하고 있냐. 정광훈이 얼마나 평소 때 인터넷에 그냥 유튜브만 찍어보라고 욕한 게 한두 개인가. 근데 누가 누구한테 모욕죄로 송치를 하고 그러고 있냐라고 하고 싶었으나 판사님께서 바로 앞에서 제재를 해주셨기 때문에 쓸데없는 거 괜히 하지 마라. 이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사안만 얘기해라. 왜 자꾸 이제 저를 어떤 무슨 좌익 세력, 좌파 세력으로 이렇게 몰려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려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판사님께서 제재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험한 얘기를 하다가 괜히 좀 안 좋은 인상 줄 바에는 그냥 가만히 있자 싶어가지고 정중하게 대했는데 이게 참 두고두고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예. 두 분 다 재판에 불려가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사장님께서도 그 기부금품 모금법, 모금법 때문에 재판정 가서 빤스랑 대격돌을 하고 오셨었죠. 네. 곤욕입니다. 거기는요 재판할 때 저 이사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똑같이 뭐 그 현장에서 느꼈는데 상대방 변호사를 한 4명, 5명을 씁니다. 그 도대체 무슨 그 빤스가 얼마나 그 변호사들을 대동하는지 그래 놓고 또 교인들도 그 방청석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 하면은 뭐 야유를 보내고 욕을 하고 제 그 법정에 있었던 어떤 분은 판사가 그 판사님이 상대방 변호사님을 제지하니까 판사한테만 이렇게 주먹질을 하다가 판사님이 쳐다보니까 하면서 기지개를 폈다고 그런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이 정광훈 씨에 대한 어떤
적절한 이 법적 조치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정치공학적인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좀 씁쓸하긴 하지만 어쨌든 잘못한 바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질 수 있게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네. 많은 기소건으로 정리가 안 되는데요. 아 근데 이게 한 건 한 건이 네.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고요. 그렇죠. 하여간 참 내가 이 소식을 접하고 전광훈 앞날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예. 정해주셨어요. 네, 지금이야 이제 정광훈을 두둔해주는 정권이 들어선 걸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 이 정권에서 미포였다? 아이고야. 차라리 저 민주정부 때는 그 법을 상당히 좀 절제되게 쓰기 때문에 네. 뭐 무죄라든지 네. 무혐의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데 이쪽은 죽여 하면은 죽일 수 있는 권력이 많기 때문에 네. 참 안 됐습니다. 우리 저 정광훈 씨. 그러니까 내 말대로 빛의 길로 걸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교인들을 가스라이팅하고 말이죠. 또 그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한국 교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이런 일 해봐야 본인에게도 안 좋고 한국 교회에게도 좋지 않아요. 교인들이 줄지 않고 아멘 아멘 이 소리가 달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교회는 분명히 병들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특히 뭐랄까요, 이 전광훈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틈만 나면은 자기에게 적대하고 있는 자기는 적대한다고 생각하겠지만은 보다 정확하게는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사납게 비난을 한단 말이죠. 네. 그리고 또 허위 사실도.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것도 어느 적당하게 해야지 자기가 좀 만만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사납게 물어뜯으면 나중에 반드시 되치기를 당합니다.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상을 좀 하나 보고 네. 갔다 오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이 정광훈 씨에 대해서 한기총이 이단 규정을 미뤘었어요. 네. 결정이 안 났었죠. 피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직 회장, 우리가 증경총회장이라고 부르는 분들의 반대 덕분이었습니다. 정광훈 씨는 도대체 어떻게 그분들의 신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좀 영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보실 영상에서는 이제 정광훈 씨가 자신에 대한 이제 이단 논란 배후에 바로 소강성 목사가 있다. 새 에덴교회 담임 목사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소강성 목사는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위에 있는 원로 목사님들을 So all the senior pastors, 섬긴다고. 지금도 한기총에 있는 and even right now inside 나보다 the 정경 CCK, 대표형 먼저 한 길자연, Pastor 이용규, 지덕, 이광선 지덕, 이광선, 뭐다그 어르신들. all of these senior 내가 pastors, 지금도 얼마나 잘 섬기는지 알아요? still to this day I serve. 그랬더니 보세요. 위기가 오니까 그분들이 막아주잖아요. But when a time of 평소에 잘 섬겨야지. 추석 때 되면 용돈도 갖다 주고. I do. 정기 목사님 돈이 없겠어? Do you think Pastor David Chu does 돈이 not have 있는 any, 게 다 돈밖에 없는 분인데. any money? 하루는 갔더니 그래요. One day he said, 다음부터 돈 가져오지 마라. next time, 그래서 내가 세계적인 복을 받은 거야. and that is why I was received. 하고 지금 정면 충돌하는 사람들 앞으로 인생이 형통치 못합니다. 두고 보라고. 당신들의 자녀, 생활, 삶 어떤 일이 난지를 두고 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이게 바로 성경이야, 성경. 소광석 목사, 당신 정신 차려. 소광석 저거 죽었어 이제. 내가 죽은 게 아니에요. 성경 원리거든. 하만이야, 하만. 하만이가 몰도게를 죽이려고 나무에다 만들었다. 지가 그게 못 박히는 거야. 이 원리는 똑같아. 세상에 소광석이가 여기 침투에 들어와서 한기총 대의원들을 자기 교회로 불러서 돈 100만 원씩 다 주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김영선 그 임시 변호사 그 계자식 예수도 안 믿는 직무대행 걔한테는 돈을 몇 억을 줬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 예. 그래가지고 매수를 해서 한기총에 와서 지금 한기총에 빚이 있거든요. 예. 그 빚을 또 2억을 와서 빌려주고 예. 이런 짓을 하면서 한기총을 먹어서
결국은 주사파한테 줄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난 소강석이가 지금 아무도 의심스러워. 세상의 교포들은요 80% 이상이 사실은 강화문 정강훈한테 감전돼 있어요. 예. 미국 교포들은. 예, 예. 그런데 바깥에서 오히려 반대 데모가 일어났어. 예. 소강석 물러가라 이 개자식아. 예, 예. 개망신 당했거든요. 예, 예. 소강석이가. 예. 근데 이 짓을 계속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 자식이. 예. 어디라고 덤벼 이 자식아. 한국 교회를 왜 말아서 북한한테 갖다 바치려고 그래. 이 자식아. 소강석. 그렇습니다. 너 그렇게 억울해? 뭐 한기총이 개입 안 했다고? 다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예. 김정은 개새끼라고 한번 해봐. 예. 그러면 됩니다. 너 못하지? 예,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소강석 너 됩니다. 못하지? 한번 해봐. 그러면 김정은 됩니다. 야 이 개새끼 이 씨발 새끼야. 맞아. 예. 쟤 죽여. 그거 한번 해봐 너. 예. 한번 해보라고. 맞습니다. 못해? 못하면 나는 너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 맞습니다. 예. 이거 완전히 뇌피셜, 과대망상. 이 참 정신이 나간 거죠. 정신이 나간 거예요. 전 목사 측의 주장은 한마디로 3조 소설이다. 이렇게 한기총 쪽에서 성명을 냈더라고요. 그리고요, 이번에 진행한 한기총 2단 대책위원회의 전광훈 2단 규정은요, 소강석 목사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것도 명백하게 밝혔더라고요. 소 목사는 애초 이 문제에 대하여 개입하지도 않았다. 현재 전 씨가 주장하는 소 목사에 대한 주장은 모조리 거짓말들이다. 공격할 소재가 없다 보니 좌파 프레임을 짜서 공격하고 있다. 전 씨의 말을 듣고 전부 사실인 양 믿는 사랑제일교회 성도들과 그를 따르는 일부 한국교회 목사들과 교인들이 불쌍하기만 하다. 어쨌든 궁지에 몰려서 지금 발버둥을 치는 건데, 사실 뭐 늪에 빠진 사람이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빨리 늪 속에 빠져들어가죠. 전광훈 씨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광신도들이, 그 추종자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역사하셔서 악한 세력들 뿌리 뽑으시고 한국교회를 정상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은 좀 억울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니 저기 소강석 목사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그 양반은 뭐 조금 자기가 봤을 때 이질적이다 싶으면 무조건 네오막시즘을 네. 얘기하는 양반이에요. 아주 안보관이 투철하신 분입니다. 예. 아니 그런 분한테 지금 뭐 그분이 한기총을 접수해 가지고 그 뭐 주사파한테 갖다 바친다, 북한에 갖다 바친다. 이 말이 성립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분명한 거는 한기총 그 빈 껍데기를 누구한테 갖다 바칩니까?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장 합동 총회장을 했던 사람이 소강석 목사예요. 예장 합동 거기 빠졌습니다. 그렇죠. 예. 빠졌어요. 물론 교류할 수 있겠지. 길자영 같은 사람은 또 거기 증경 총회장으로 뭐 총회마다 나타나긴 하지만은. 근데 소강석이 뭐가 아쉬워서 한기총 그 껍데기밖에 안 남은 걸 그걸 접수해서. 소강석 목사님의 안보관이 얼마나 투철하고 한미 동맹 의식이 얼마나 강하시냐면 그렇죠. 부시의 구두를 혓바닥으로 핥을 수 있다고까지 비창을 네. 혓바닥으로 핥을 수 있다고까지 고백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어디 북한에 그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고 아니 예? 다른 사람도 아니야. 예. 저 무슨 바이든도 아니고 옛날에 부시, 예, 부시 부시. W 부시 막 예. 조지고 부신 그 저기 조지 부시 이창을 핥을 수 있다고 한 예. 소강석인데. 예. 아, 참. 어쨌든 도대체 왜 그렇게 지난주에 진경 총회장님들이 나서서 그렇지. 열심히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징계하려고 모인 데냐. 선교하려고 네. 복음 전하려고 모인 데다. 아니 계속 그동안 우리가- 실컷 그렇게 아무나 이단 지정해 놓고는 갑자기 그렇게 변하신 모습 뒤에 어떤 사정들이 있는지 예. 정광훈 씨 통해서 좀 예측이 됩니다. 그 정광훈 씨가 그 물론 이제 본인은 또 이제 또 상대방에 대한 예의 표시라고 하지만은 정말 뭉텅이로 돈을 들인다는 뭐 그런 소문은 교계에 파다했습니다. 네. 예. 아니 뭐 그게 이제 정말 어른들에 대한 대접일 수도 있는 거긴 한데 그렇게 돈을 받으시고 끝내 이제 역할을 하시네요. 정광훈이 위기에 몰렸을 때 나서서 또 수호신 노릇을 하고 계시고. 예. 뭐 또 저는 너무 궁금한 게 그 정광훈 집회할 때 말이죠. 무대에 서신 분들 그렇죠. 이분들이 그 무료로 서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어마어마하다는 소문이 소문이 있어요. 있습니다. 예, 그 소문인데 뭐 우리가 확인한 건 아니고, 예, 그 액수도 너무 궁금하고요. 저 유명한 노래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요. 그것도 좀 알고 싶은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하여간 뭐 전 목사를 만나 가지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예, 뭐 그냥 단지 정광훈 씨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인격을 발견하고 그랬을 것 같진 않고 그랬을 것 같진 재능 기부 형식은 아닌 것 예. 같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래서 네. 이 정광훈 씨가 참 사람을 그렇게 또 구워 삼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상상을 또 해봅니다만은 예, 하여튼 너무 영상이 재밌었습니다. 네. 그 저기 김정은한테 욕해보라고. 네. 설마 그 레퍼토리가 나올까 했어요. 네. 그럼 말해봐. 이렇게. 야, 진짜 인용을 못할 텐데. 네. 야, 그래서 적어도 우리 전광훈을 추종하시는 분들은요. 김용민이한테 막말로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네. 김용민의 과거 막말을 갖고 시비 걸지 않아요. 이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 또 빛과진리교회 소식도 있어요. 검찰이 3년을 김명진 목사에게 구형했다라는 소식이 있던데 목사님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지난 20일에 네. 그 서울 북부지법에서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네. 목사와 그리고 그 부리더들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에게 강요 방조 혐의 그리고 그 부리더들 2명한테 김명진 목사에게는 징역 3년 네. 그리고 부리더들 2명한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여러분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자 훈련을 빙자해서 이제 신도들한테 각종 가혹 행위를 가하고 방조하는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요. 흔히 여러분 저 인분 먹이는 교회, 똥 먹인 그렇지. 교회라고 아마 기억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제 구형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자발적 선택에 의해 제자 훈련에 참여했다고 주장하지만 네. 금전적 육체적 벌칙을 가하고 강도 높은 훈련을 강요했으며 리더와 훈련 참가자가 권력 관계로 얽혀 있다. 그리고 빛과진리교회 제자 훈련은 기존 교회 방식과 다르고 리더 선발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고린도후서 훈련에 대해 김명진 목사가 인식하고 있었다. 이 고린도후서 훈련은 제가 나중에 잠깐 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러므로 이러한 종교적 권력 관계의 두려움을 야기하는 리더 선발 과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강요 및 강요 방조죄가 성립된다라고 검찰이 지적하고 이렇게 3년, 2년 구형을 했는데요. 김명진 목사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 때 무려 1시간 20분을 최후 변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재 안 당하나요? 예, 근데 네. 좀 이렇게 냅뒀나 봅니다. 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그 사건 경과를 나열했는데요. 이 변호인들이 이제 피고인에게 적용된 강요 및 방조죄 행위가 소위 말하는 세뇌나 그루밍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네. 제자 훈련으로서 피해자들이 자발적 선택으로 뭐 인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김명진 목사도 최후 진술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재판을 통해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다.
이게 진심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이 얘기를 피해자한테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했죠. 크리스천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빛가진리교회는 그 목표에 따라 훈련을 진행했다고 설명하면서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차이가 다를 수 있다. 근데 이것이 강화됐으니까 앞으로는 인권이 존중되는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의 제자 훈련이 도대체 뭐냐? 제가 뭐 그대로 말씀드리면 고린도후서 이제 6장 4, 5절 근거로 한 빛가진리 교회에 이 리더로 세우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제자 훈련입니다. 그게 뭐냐? 한마디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잠 안 자기, 트렁크에 갇혀보기, 3일간 물 안 마시기, 게이바 트랜스젠더 바 가서 전도하다가 맞기, 40km 행군하기, 그 어떤 사람은 100도가 넘는 찜질방에 들어가서 버티기, 그러다가 또 전신 화상을 입어서 장애인이 되신 분도 계시고요. 무리한 훈련으로 인해 뇌출혈을 일으켜서 1급 장애인이 된 피해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음을 간과했으니 앞으로 인권을 좀 존중하는 훈련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김명진 측 이 빛가진리교회 김명진 측 변호사들이 재판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내내 증거 자료로 갖고 와서 PPT로 띄운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김명진 목사 쓴 책입니다. 예, 바로 이 책이거든요. 예, 책 제목이 평범한 목사의 청년 개척 이야기인데 문제는 뭐냐? 여기 뒷면을 한번 자료 화면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 뒷면이요. 내노라 하는 합동총회 총회장서부터 신학교 교수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추천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단을 좀 불러드리면 지금 현재 물론 이 책은 2016년에 출간됐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추천서를 쓴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공개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분들께. 여러분이 추천을 써준 이 추천서에 나와 있는 이 명단을 가지고 김명진 측이 행한 교인들한테 행한 저런 가혹하고 비인륜적이고 비인권적인 저런 강요, 방조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 쉴드 치는 용으로 이 책에 나와 있는 추천사와 여러분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예, 누구냐면요. 예장합동 총회장 주다산교회 권순웅 목사님 이 추천사 써주신 그 시기는 2016년이었지만 이 책을 가지고 김명진 측 변호인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증인신문에서 변론할 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부산교회 조정희 목사,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 평안교회 원로 목사 이성택 목사, 하남교회 방성일 목사, 그리고 총신대 교수들도 있습니다.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정우홍 교수, 총신대학교 김창훈 교수, 총신대 박철현 교수, 신현우 교수, 오태균 교수, 전 총신대 신학대학원 김정우 교수, 그리고 아시아변학 신학대학교 신성욱 교수, 그리고 글로벌 리더십 개발원장 임경철 박사님, 그리고 이 모든 분들 재판 공판 중에 이 피해자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추천해주고 좋은 교회라고 해줬는데 김명진 목사가 무슨 이단적이고 무슨 문제가 있고 이런 데가 어떤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라는 식으로 이걸 악용했단 말이에요. 저쪽 변호사들이 변론하는데 썼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이 추천사를 써주신 여러분들께서 과연 알고 계신지 저는 공개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피해자들을 더 곤란하게 만드는데 지금 이 유명하신 분들의 이름이 다 인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추천사를 해준 책을 쓴 사람이 김명진 목사인데 김명진 목사가 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대로 저렇게 나쁜 사람 아니다. 문제 있는 사람 아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됐고요. 증인신문시 김명진 측에서 주장했는데 저희 이사장님 이름이 2번 거론됐습니다. 뭐라고 저쪽에서 주장을 했냐면요. 이 피해자들이 리더가 되고 싶었는데 리더 훈련 과정 중에 낙오가 돼서 서운한 마음에 에이씨
왜 우리 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평화나무 김용민과 손잡고 김명진 목사를 모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책을 이제 PPT로 보여주면서 네. 이렇게 추천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이렇게 큰 교회를 운영하고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들이 추천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제 피해자들한테 저 김명진 측에서 물었다는 겁니다. 변호인들이. 그러면서 이 책에 의하면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해주는 건강한 교회다. 그리고 아니 그 사람들이 예. 그 추천해준 사람들이 도대체 뭐 사회적 명망이 뭐가 있길래 그분들이 추천하면 건강한 교회 인증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합동교단의 소위 총신대 교수들이고 소위 합동교단의 명망이 있는 김명진 목사가 속해 있는 예장 합동교단의 이 소위 말하는 그 대중적으로 알려지고 네.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들이 추천을 해줬기 때문에 김명진 목사의 제자 훈련이나 이런 것은 뭔가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물타기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꾸만 이제 저쪽 변호인들이 주장했던 게 이런 훈련을 안동교회, 사랑의 교회에서도 똑같이 한다. 계급 체계가 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동일하게 한다고 이제 주장하면서 거기서도 똥 먹입니까? 제가 바로 묻고 싶은 게 그 지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나 체계가 네.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빛과 진리 교회만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반박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이 과연 이런 용도로 자신들의 추천사를 쓴 이 책을 갖고 재판정에서 법정에서 이렇게 악용해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히 예장합동 총회장입니다. 이 주다산교회 권순홍 목사는 지금 현재 현재 합동 총회장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저쪽 이 김명진 측 변호인들이 어필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 이 목사님들은 이 자신의 이름을 들어서 피해자들을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과연 이 김명진 목사에 대해서 추천사를 쓰고 나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한마디라도 좀 언급을 하셨는지 예. 잘못을 지적하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말이라도 한마디 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런데 그렇게 나서신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또 이제 네. 그분들한테 또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저도 뭐 수없이 많은 분들로부터 추천사를 좀 네. 써달라고 그 대중에는 자세히 모르는 분들도 있고 뭐 네. 누군가의 저 부탁이 있어서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래서 뭐 마치 그 유명한 분들이 어디 현장에서 네. 저하고 사진 찍어주세요 해서 사진을 찍어줬더니 그걸 갖고 막 친분을 과시하는 이런 용도로 쓰시는 경우도 있더라고. 제가 총선 출마하기 전까지 총선 출마한 이후에는 그걸 절대로 쓰진 않으셨지만은 어쨌든 총회장님이 이런 자기 교단 안에서 일어났던 이 말에 대해서 자기가 추천서를 써준 그 사람이 이런 일을 벌였고 그래서 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한마디 정도는 좀 보태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는 나서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우리 저 강재식 목사님이 좀 나서시면 어떨까요? 강재식 목사님 한번 나와주셔야지. 성탄절 앞으로 큰 면죄부를 주셨었는데. 네, 그래요.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이 강재식 목사가 단골 손님으로 저희 카이로스 할 때 매번 나오는데 뭐 이제 혹시나 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바로 이 빛과 진리 교회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중간에 개입해 가지고 오히려 김명진 목사 측에 더 유리하게 분위기를 몰아간 아주 유사한 뭐 포유류는 박쥐처럼 그런 행위를 해서 논란이 있었던 피해자들 가슴에 분입니다. 두 번 못을 박으신 대못을 박은 분이시죠. 예. 그런데 3년이 충분하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구형만큼이라도 좀 제대로 벌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훈련 목사님, 예. 이 고린도후서가 뭐 인내와 고난, 궁핍, 곤경 이런 이야기잖아요. 예. 이거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제 신앙을 지키고 약자들과 함께 연대하고 하면서 우리가 받는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런 류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지. 예. 똥 먹고 물 안 마시고 40km 행군하고 또 뭐 그 개입박. 가방에 개입박아서 매 맞고 가방에 갇혀 있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제가 그 김영진 목사를 보면은 이분이 히브리어를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 구약의 시편이나 구약 네. 성경을 해석해서 교회에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예전에 한번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 분이시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되니까 우리도 졸고 자면 안 된다. 그래서 하루에 하루에 짧은 시간을 자야 된다. 2시간만 자도 된다. 그러니까 한 뭐 이렇게 짧은 시간을 자도 된다는 식으로 또 설교를 하고 그런 식으로 종용을 해서 교인들이 또 잠 안 자기 훈련을 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런 과정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딴 사람이라면 몰라도 옛날 저 부흥사 목사님들이나 소위 좀 가방끈 짧으신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셔가지고 그래서 뭐 어떤 구절 갖고 오해해서 그렇게 잘못 설교하고 예화 드는 거는 뭐 알겠지만 이분은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걸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교인들한테 종용하고 시킨다? 이거는 알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쁘다는 거예요. 네. 히브리어를 그렇게 잘하는 목사님인 줄 몰랐습니다. 예. 아니 그 뭐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자지 말아야 된다. 자지 말아야 할 훈련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분이 불행하게도 장애를 입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그분이 훈련을 하시다가 쓰러지셨는데 같이 훈련 받던 사람들이 제때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훈련 딱 하나만 갖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러한 모든 무리한 고된, 훈련을 강행하고 복합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총체적으로 이렇게 그런 무리한 훈련을 강행하고 강행군을 하다가 이렇게 쓰러지신 거죠. 예. 뭐 뿐만 아니라 뭐 찜질방 100도 넘는 찜질방 가고 뭐 잠 안 자고 막 이런 거를 막 자기 몸을 혹사시키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쓰러지고 그런 상황이 뭐 뇌출혈이 일으켜서 1급 장애인 되고 이런 상황이 그래서 발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교회 분위기가 이게 조성이 돼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예,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당연히 목회자로서. 예. 네. 아니 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지? 아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그걸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좀 닮았으면 그렇지. 좋겠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지. 인류를 지극하게 사랑하시는 헌신하고 희생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야지 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걸 닮으려고 그래?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 성품을 굉장히 담는 그 게 발상 아니라. 자체가 위험하네. 그렇잖아요. 예. 참 검찰 구형 3년이 나왔는데 어떻게 예. 결과가 나올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제가 그 전해드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그 늦봄 문익환 선생님 정신을 기리는 원래 사셨던 그 가옥 통일의 집 통일의 집. 바로 윗집에 살았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그 통일의 집을 잘 알고 그리고 그 통일의 집 바로 옆에 그 문익환 목사님의 첫째 아들께서 문호근 선생님의 네. 부인 되시는 네. 정은숙 선생님. 네, 그 집도 잘 압니다. 네. 뭐 왕래를 했던 건 아니지만, 근데 지금 서울시가 이 늦봄 문익환 정신을 기리는 이 문익환 목사님 관련한 사업을 완전히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통일의 집은 이 문익환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인 박용길 장로님께서 이 집을 아예 공개를 하셨어요. 잘 정리하셔서. 왜냐면 그 안에는 25,000점이 넘는 민주화 운동 자료를 비롯해서 아주 귀한 한국 근현대사의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보존하고 또 이 문익환 목사님 정신을 잘 기리기 위해서 이 통일의 집을 공개하셨고 이제 박물관이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꾸려진 단체가 이제 사단법인 통일의 집이었고 네. 지금은 이제 늦봄 문익환 기념사업회 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지난주에 출연하셨던 송경용 신부님이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근데 늦봄 문익환 기념사업회에서 서울시와 6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제가 결혼해서 막 살 때도 이 일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렇죠. 예. 이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통일 문화관을 세울 예정이었어요. 이 땅에.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갈 자료들이 다 국가 기록물로 지정되기도 할 만큼 가치 있는 사업이었고 2013년 때 네. 박원순 시장 때는 네, 그 그렇죠. 서울 미래유산으로 네, 등록도 네, 맞아요. 됐었죠. 예. 그래서 이 문 목사님 가족들이 이 모든 일을 위해서 기증을 하셨어요. 통일의 집은 물론이고 또 그 소중한 그 국가 기록물로
이 주정될 만한 그 모든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가치 있는 수만 점의 기록물 유산 다 내놓으셨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문호건 선생님 장남의 그 가족들이 이 통일의 집 옆에 있던 그 집을 본인들이 직접 살고 계셨던 집이거든요. 그렇지. 통일 문화관 건립을 위해서 서울시에 매각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공사비 예산을 원래는 이제 전체 예산이 다 책정이 돼 있었는데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증액분에 대한 이제 심의를 결정하는 자리에서 이 서울시 의회가 느닷없이 이 사업 자체에 대해 부적격 결의를 해버립니다. 아이고. 이미 결정된 공사였고 예. 이 증액분에 대해서만 이제 얘기를 나누기로 한 자리인데 이 일을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없었던 일로 결의를 해버린 거죠. 근데 서울시가 아주 신속하게 여기 결제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아, 서울시가. 네. 오. 아유, 서울시 의회가 아주 반가운 결정을 내린 듯이 바로 결제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상의가 한마디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통일의 집 쪽, 그러니까 늪보은 문익환 기념사업회와 6년에 걸쳐서 협의해낸 내용에 어떤 상의 한마디도 없이 없던 일로 해버린 거예요. 이 문익환 목사님 장남 측의 입장에서는 그 선생님 가족들은 이 통일 문화관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집을 서울시에 매각했던 건데 이게 서울시가 취소를 했으니까 그 집을 돌려달라는 이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게 지금 서울시가 의회라는 손을 빌려서 한 방에 이거를 폐기해버린 거 아니냐. 본인들이 정해놓고 남의 손을 빌려서 처리하는 아주 차도살인 못된 짓이다라고 이 늪보은 문익환 기념사업회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좀 확인했습니다. 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배우 문성근님의 아버님이 문익환 목사님이시죠. 그렇죠. 예. 아 근데 진짜 너무 치졸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진짜 이러지 맙시다. 예? 또 옛날 가장 치사한 게 애들 먹는 거랑 예? 이런 문화적인 거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가 기록물로 지정될 정도면은 정말. 이게 지금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가치 있는 사업이라는 게 이미 네. 다 이 심사를 받고 인증을 해서 6년간의 세월 동안 준비되어 오던 사업이에요. 네. 상의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폐기해버렸다는 건 이 오세훈 시장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요즘 전혀 뭐 거리 김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TBS 것만 보더라도 보십시오. TBS라는 서울시로부터 분립된 그 독립기관인데 서울시는 매년 TBS 예산의 70%에 해당하는 재정 지원금을 이렇게 지급하는 네. 그런 역할만 있지. 그 어떤 것에서도 개입할 수가 없어요. 인사나 재정에 있어서 혹은 뭐 편성에 있어서. 그런데 편성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조례를 없애버렸어요. 70%를 지원해주는 그 조례를 없앴어. 그 내년에는 이제 뭐 그래서 한 해분 많이 삭감된 금액으로 지원금이 나가지만 2024년부터는 한 푼도 지원할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없앴으니까. 2024년부터는 빵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사실 뭐 사장도 그만두고 저 김어준 총수도 이제 뉴스공장에서 하차하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 의회는 그러면 복원시켜주겠다 이러지 않고요. 하는 거 봐서. 예.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에 드는 방송을 해야 뭐 이렇게 지원해주겠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또 방송법 4조 위반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참 이게 정말 그 염치도 상식도 뭐 완전 정도도 다 상실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뭐 화가 나지도 않고 웃음만 납니다 그냥. 예. 이 통일문화관 같은 경우에는 이 분위기가 그 예전에 여러분 영화 1987이라고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네. 1987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그 그렇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관련해서 그 영화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끝에 크레디트 화면 올라갈 때 문익환 목사님 장면이 나오면서 열사들의 이름을 이렇게 네. 부르시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 장면을 기억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분위기에 좀 이어져서 통일의 집이 그 당시에 이런저런 행사를 하고 네. 또 앞으로도 이제 통일문화관을 짓겠다. 이제 이렇게 좀 사업들이 차츰차츰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좀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이
오세훈 시장님이 옛날에 정광훈 집회 때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지. 예. 이분이 어떤 그 사고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정광훈 목사 집회 때 마이크를 잡았다는 거는 극우적 발상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어느 정도 동조하고 물론 자기도 이제 그때 또 서울시장 재선을 노리고 싶으니까 그랬다고 치지만 그러면 이제 이러한 행위가 어떻게 보면 그 오세훈 시장 지지자들한테 일종의 사인과 효능감을 부여해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지지자들로 하여금. 그렇죠. 저는 그런 정치적 계산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 문익환 목사님은 예전에 그 DJ를 비판적 지지를 하셨었고 그 북한도 다녀오셨고 그 아들인 문성근 배우님도 네. 민주당 쪽 인사로서 예전에 또 똑같이 북한에 다녀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행보들을 보였는데 봐라 내가 정광훈 목사 집회 때 마이크도 잡은 전력이 있지만은 이 국가 안보에 있어서는 이런 노선에 있어서는 이 문익환 목사 자기가 봤을 때는 또 그렇죠. 사회적으로 저명한 성직자이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성직자이기 네. 때문에 뭔가 언어적으로는 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행위를 차단하고 중단시킴으로써 일종의 나를 지지해준 지지자들에 대해서 이러한 액션으로 효능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예?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보십시오. 100% 얘기하니까 100%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는 뭔가 말하면 진짜 하는구나 이런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지지자들로 하여금. 그래서 저는 일종의 그런 만약에 이 사안이 서울시가 이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이런 어떤 정치적 계산도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예. 의회 뒤에 숨어서 본인이 원하는 수를 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 확실히 그 우리나라가 총체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총체적으로 후퇴할 때는 뭐 거의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하듯이 네. 뭐 이제는 정권이 뭐 앞길을 가기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종말적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네. 이 정권의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간 이제 그 국민의힘은 말이죠. 우리 유권자분들이 좀 똑똑히 알아둬야 될 것이 그 한복판에서 벌어진 참사 때도 네. 제때에 그 구조를 못했던 네. 160명 가까이 그 숨이 멎도록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 무능하기 짝이 없는 정권입니다. 무능한 사람들은 되게 좀 착하거든요. 근데 무능하면서도 악해요. 예, 정말 최악의 정권이라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게 더 이상 뭐 시간을 연장시켜봐야 우리에게 손해가 되겠구나라고 판단하는 시간이 하루하루 네. 더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전 상반기 안으로 이 정권은 이제 좀 종막을 고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더 많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방금 말씀하신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올해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잖아요. 네. 저희 카이로스 올해 오늘 방송이 마지막 방송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올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기독교 회복센터도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행사를 하나 진행하신다고 들었어요, 목사님. 예. 그래서 저희가 꼭 하고 싶었던 저희 네. 그 평안나무 기독교 회복센터에서 저희가 이제 9월에 개소식을 하고 네. 진행하는 공식 행사 중에 하나로 네. 연말마다 매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제1회 기독교 회복센터 한국 공로상 시상식을 네. 금일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을 저희가 선정했는데요. 네. 한 분은 이 포스터 자료화면 보시면은 좌측에 계신 분이 명성교회 평신도 연합회 그 명성교회를 36년간 다니셨던 그리고 32년간 명성교회 성가대 봉사를 하셨던 정태훈 집사님이신데 네. 예, 이분이 명성교회 세습 반대를 적극적으로 앞장서셨다가 뭐 폭언과 폭행은 기본이고요. 전치 8주 입어서 병원에 입원 치료까지 받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김하나 목사의 불법 세습을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 법정 소송을 네. 진행 중이신데 이분들께 꼭 이제 한국교회 갱신과 회복, 네. 개혁을 위해서 정말로 선두에서
최선을 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공로상 수여자를 선정을 했고요. 또 한 분은 이정욱 목사님이십니다. 저희가 서두에 다뤘던 빛과 진리교회 그 피해자들을 이분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 그 모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시면서 피해자들 편에 서서 탈퇴자들의 회복과 그리고 소송을 정말 무일푼으로 최선을 다해서 조력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분을 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그 지지 세력들, 그 교회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다. 그러면서 온갖 음해와 욕설과 저주와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저희 기독교 회복센터가 이분들이야말로 상 줘야 될 분들이다라고 해서 매년 두 분을 선정해서 이번에 공로상을 시상해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고 예. 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예. 아니 뭐 저희가 뭐 시원하게 또 포상금을 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그건 이제 하늘에서 하늘에서 찾아가시도록 네. 하나님께서 예. 귀한 것들을 준비해 주시기 그럼요. 때문에. 아니 10배, 1000배, 네. 만 배로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시리라 믿고요.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이게 사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사안도 다르고 뭐 또 이제 그 활동 공간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지만은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절망하지 않았다는 점, 최고로 절망하지 않은 분들께 저희가 상을 드리는 거예요. 오뚜기 같은 분들이에요. 그렇죠. 네. 정말 우리 주변에는 좀 고난을 만나면은 그냥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현실과 타협하고 그렇죠. 기회주의자가 돼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는 귀를 막아버리죠. 그렇죠.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절망의 유혹을 뿌리치고 마침내 이 참 부당한 현실과 네. 당당히 맞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감이 됩니다. 또한 이런 사악한 시대에는 이런 투사들 또 이런 정의의 사도들이 우리의 어떤 그런 모델이 돼야 한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분들께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뜻을 표시하려고 합니다. 네. 결국에는 이렇게 계속 하나도 나아지는 것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교회가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귀한 두 분 오늘 여러분 공로상 기억해 시상- 주세요. 네. 이정욱 목사님과 정태윤 집사님 정말 귀한 분입니다. 네. 묵묵히 이 공익을 위해서 안 보이는 곳에서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는 두 분 신앙인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다시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2022년 마지막 카이로스를 준비하면서 3가지 키워드를 뽑아봤어요. 과연 올 한 해 카이로스 3가지의 키워드는 뭐였을까? 첫 번째는 알박기, 예. 두 번째는 무속, 세 번째는 선거 개입. 아, 이 3가지 키워드로 많은 소식을 전해드렸었고 오늘도 이 3가지 키워드로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알박기입니다. 뭐 알박기야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 정광훈 씨 500억 알박기, 네. 특수공갈 부당이득 무혐의건, 네. 예, 이 기가 막힌 사건이었죠. 올해 그 사랑제일교회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을 동원해서 명도 집행을 거부하고 장이 19역 그에 나가 예, 500억 원을 이제 준다는 취지의 그 조합의 안건을 통과시켰죠. 네. 그래서 지난 9월 15일 저희 평화나무가 정광훈 씨를 특수공갈 부당이득 혐의로 고발했으나 예, 이 고발이 검찰의 불송치 의견이 나왔고 그것을 경찰이 불송치를 했고 검찰이 재수사하라라고 이렇게 다시 요청을 했죠. 예, 그래서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목사가 그리고 교회가 쇠파이프와 화염병과 그리고 온갖 조직적인 폭력적인 방법으로 경찰의 명도 집행을 방해하고 그리고 대법에서 결정한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지 않고 우리가 버티면은 돈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교인들을 선동하고 버팅기를 해가지고 결국 500억대에 향하는 금액을 받아내는 사건이 뭐 KBS, MBC, 뭐 JTBC 저희 평화나무는 물론이거니와 뭐 너무 세상에 떠들썩하게 이슈가 됐었죠. 근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이런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당해도 이것이 무혐의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증거가
뭐 명확하지 않다는 식의 얘기였잖아요. 예, 증거가 그 확인되지 않은 언론 보도를 기반해서 네, 증거 KBS, 예. MBC, 예. JTBC에서도 다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요. 예, 근데 이게 확인되지 않은 증거가 좀 불분명한 객관적인 증거가 불분명하다는 맨 그 경찰의 판단이 예, 참 본인들이 예, 명도 집행을 했고 체증 영상을 본인들이 찍었는데 예, 참 납득할 수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법리적 판단에 의하면은 피해 주체가 조합인데 조합 측이 나섰어야 되는데 평안하면 니들이 제3자 아니냐, 제3자인데 왜 이거를 피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고 이것을 이제 불송치 의견으로 낸 것 같은데 제가 이 심의관님하고 직접 통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아, 그럼 이런 식으로 불송치를 내버리면 앞으로 어떠한 악랄한 종교 집단들이 다 우리도 버티면은 법원에서 아무리 금액을 정해줬다 하더라도 우리도 버틴 게 하면은 저 정광훈처럼 사랑제일교회처럼 돈 더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러한 아주 나쁜 판례를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쓰겠습니까? 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했던, 그래서 좀 말씨름을 많이 했었죠. 예,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씨알도 안 먹혔지만요. 관련해서 많은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해드릴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재수사 결론이 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무속이죠. 네, 무속이었습니다. 이 무속은 또 이꼬르 천공과 비슷한 이 용어로 요즘 사용되고 있어요. 이 무속에 대한 논란은 이 대선 전부터 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일 때부터 이 천공의 그림자가 보인다, 무속 관련한 그림자가 보인다라는 이제 논의가 많았고, 이때마다 뭐 박근혜 수사, 조국 추미애 압박, 그리고 총장 사퇴, 대통령 출마할 때마다 다 이 천공의 어떤 그림자가 보인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무속 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궁지에 몰릴 때마다 이 앞장서서 열심히 이 윤 후보의 앞길을 밝혀주신 분들이 바로 목사님들이셨잖아요. 저희가 이 소식을 안 전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 다 외운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막 이렇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무속 논란이 한참 있을 때였거든요. 그렇지. 이 왕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왕자. 3번의 토론회에서 왕자를 그리고 나와서 예.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김장한 목사님 나서서 또 막 김건희 씨 만나시고 또 목사님들 막 벌떼기도 모이셔가지고 나도 손 한번 얹어보겠다라는 뭔가 상징적인 그림이었어요. 나도 한번 앞발 하나 건져보겠다 너에게 라는 그림처럼 손을 얹으신 그 기도 사진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는데요. 결국엔 이 무속을 얼마나 싫어합니까, 한국교회가. 네. 이 전통적인 우리가 무속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으로 매도할 수 없는 그런 전통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무속을 다 지금 싸잡아서 그렇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주술적인 무속이 주술적 무속. 이게 뭐냐면은 이 무속 종교 중에도 사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자, 희생하자. 또 우리 사회 공동체가 평화롭게 살도록 하자. 그런 무속도 있습니다. 그 무속까지 싸잡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판기처럼 자기 막 이득 돈만 갖다 내면 바로 복으로 치환되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종의 사이비들이죠. 이 사이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그 논란을 얼마나 싫어합니까,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이 또 이름 있는 분들이. 그런데 그렇게 앞장서서 쉴드를 쳐주셨어요. 이 대선 후에도 국정 운영 전반에 천공의 그림자가 계속 드리워지고 있거든요. 집무실 용산 이전 관련해서도 또 나토 정상회의 앞두고도 또 청와대를 어떻게 개방할 건지에 대해서도 뭐 박물관이나 공원 같은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더니 바로 김건희 씨가 미술품 전시 계획 또 내세우고 또 영국여왕 조문하러 가서 조문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조문하면 탁한 기운 불러올 수 있다라는 영상이 또 돌아다니고 또 이태원 참사를 두고도 매일 추모하라, 뭐 사과를 입 밖으로 뱉으라라는 그 말들이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인지 모르게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공의 그림자가 계속 국정 운영에 드리워지고 있는데도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누구를 위한 기도회인지 모르는 위로 기도회를 열어대고 계속 시국 기도회를 열어대고 계속 목사님들이 계속 애쓰시고 계세요. 그 소식을 우리가 또 1년 동안 많이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또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가 선거 개입이에요.
목사님 이게 지금 이 문제도 또 ING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선 때부터도 특정 종교 단체의 선거 개입이 좀 많이 의혹 제기가 됐었죠. 그렇죠. 경선 시절부터 계속해서 특정 종교가 당원으로 가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 신천지의 선거 개입, 국민의힘 대선 전부터였죠. 홍준표 그 당시 지금 대구시장이 오죽하면 그때 나중에 자기 그 신천지가 개입한 거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까지 발언을 했었죠. 근데 제가 이 뭐 여담이지만은 이 키워드 세 번째 선거 개입 관련해서 자료 준비를 하면서 새삼 아니 그러고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당선됐구나. 아니 벌써 시간이 이거밖에 안 됐어. 아니 벌써. 좀 그런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2일 이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신천지가 지난해 국민의힘 경선 그때 윤석열 후보가 나왔던 경선이죠. 앞두고 신도들한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를 도우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간부 출신 탈퇴자 그 모 씨의 증언에 의하면 그 신천지 과천 본부 고위 간부들이 지난해 7월에 구역장 이상 간부들에게는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지시한 사실을 이제 폭로했던 게 언론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은 각 당의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예비 등록이 시작된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원 가입 지시가 직접 만남 형식으로 이제 이루어졌다고 폭로를 했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한 증언에 의하면 코로나 신천지발 집단 감염 사태 이후 공지사항이나 알림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으로 남기지 말라고 해서 음성을 직접 만남을 통해 음성을 통해 전달했고 그리고 문자로는 절대 공지사항을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졌다고 이분들도 이제 계속 이렇게 진화가 되는 겁니다. 업그레이드가 되죠. 왜냐면 걸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한 말이 그때 충격적이었는데요.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됐을 당시 그때 편지를 하나 써주셨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는 식의 내용이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었고 그 덕분에 이만희가 나올 수 있게 됐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이야기했다며 이만희 교주의 지시가 있었음을 언급하고 폭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신천지 내부에서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를 했었죠. 그래서 민주당 측이 신천지를 핍박한다는 메시지가 많다고 해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그 시국에 이재명 도지사가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 이만희 씨의 그 신천지 성지라고 할 수 있는 평화의 궁전을 강제 행정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주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건드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치명적인 그런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심지어 이재명이 나오면 TV에 나오면 TV를 꺼버리거나 채널 돌려버릴 정도의 분위기였다고 해요. 경기도에서는 매우 통쾌했었어요. 많은 도민들이. 그랬죠. 그런데 예전부터 원래 이렇게 신천지나 특정 이 종교 집단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양쪽 정당을 모두 이용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 2007년에도 신천지가 이제 대선을 앞두고 신도들한테 한나라당 당원 가입을 지시한 게 또 폭로가 됐었죠. 그래서 특정 후보 경선 유세 현장에 또 조직적으로 신천지 신도들을 동원하기도 해서 논란이 됐고요. 그리고 신천지 청년회장 출신이 과거에 한나라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통일교도 또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하고 통일교까지? 그 의혹이 최근에 제기가 됐습니다. 또 이것도 언론 보도가 됐었는데요. 지난 11월경부터 통일교 신도들한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권유했다는 네. 이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온라인에서 통일교회 국민의힘 당원 가입 동료가 이제 있었다고 네. 의혹 제기가 됐는데요.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투표를 위한 움직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19일에 국민의힘 비대위가 차기 당대표를 이제 선출하는데 네. 100% 당원 투표로 선출하는 당원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단 참 말이 안 말이에요. 되지만, 네. 이제 20일에 이제 상임 전국 위원회를 통과할 것이고 23일에는 전국 위상임 전국위를 차례로 이제 거쳐서 네. 전당대회를 이제 룰 개정을 마무리할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당원이 개정되면 이제 내년도 전당대회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책임 당원들 투표란 말이죠. 그렇죠. 예, 요때 그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미리 11월부터 당원 가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비를 3회 이상 내야. 납부를 해야 이제 네. 투표권이 주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통일교인들이 조직적으로 11월부터 당원 가입을 했다면 차기 당대표 선출에 아마 캐스팅 보트 역할을 또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 근데 여기에 왜 저희가 또 키워드를 선거 개입으로 했느냐? 자, 신천지 가입했죠. 통일교 가입 의혹 있죠. 네. 여기에 또 더불어서 저희 또 빤스가 제외될 수가 없지 전광훈 빠지지 씨가, 않습니다. 전광훈 씨가. 네. 예. 최근 국민의힘에 접수된 입당 원서에 추천인 정광훈이라는 표현이 빈번하게 명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이름을 쓴 신청서가 뭉텅이로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세력을 국민의힘에 행사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카이로스 제목이 뭔가요? 천공과 빤스 이단들 손아귀에 놀아나는 경과 국민의 힘으로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정하면서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완전 국민의힘은 이 완전 이단 사이비들이 판치는 이단 사이비들이 사이판 정당이에요. 사이판 정당. 사이비 네. 이단이 판치는 사이판 정당. 예. 지금 현 여당인데 집권 세력이고 현 대통령을 선출한 정부인데 그 경선 과정에서부터 모든 이런 그 대표까지 이렇게 특정 정치 종교 집단과 특정 종교 세력이 당원 가입을 해서 캐스팅 보트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끼친다. 이게 과연 21세기 민주 정당 그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인지 경악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단 사이비 세력과 종교 세력이 야합해서 계속 우리 사회에 악을 끼치고 있어요. 아니 적어도 우리 홍준표 형님은 본인이 자기 입으로 신천지 때문에 자기가 경선에서 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이거 뭐 무슨 불복은 하지 않더라도 향후에 이런 시스템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신천지하고 야합을 했나? 그 대구에서 10만 신천지 집회를 또 허락을 했어요. 네, 그리고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태도를 바꿨죠. 마치 윤석열한테 줄 서지 말고 나한테 나를 이제 좀- 다음에는 나한테 좀 줄 서줘. 다음에는 나한테 줄 서야 되겠어요. 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구에서 시장하면서 이 신천지를 외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가 봐요. 또 왜 대구에서 했겠어요? 대구 신천지 때문에 신천지가 아주 뿌리부터 흔들렸단 말이죠. 그래서 대구에서 화려하게 부활해 보겠다 뭐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걸 눈 뜨고 지금 방치했어요. 그리고 아니 평소 같으면 신천지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키는 우리 보수 개신교 목사님들 뭐 하는 겁니까? 이 신천지가 완전히 지금 뭐 신문 광고 내고 거리 광고에도 내고 지금 양성화되고 있어. 양지로 나오고 있어. 이제 교회를 대놓고 위협하게 될 텐데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정권하고 싸워야지. 이 인간들 말이죠. 이 뭐 그동안 뭐 신천지 반대하고 내가 그때 알아봤지. 2012년에 제가 그때 이제 대선 앞두고 네. 박근혜 캠프 쪽이 신천지하고 좀 유관해 보인다 이런 비슷한 말을 했더니 와 한기총하고 국민일보가 막 반발하면서 나한테 공격을 하는 거야. 예언자셨네요. 내가 나는 나온 보도와 이런저런 증언을 모아가지고 얘기했지 내가 뭐 억지로 주장한 것도 아니고 사실 아닌 주장을 한 것도 아닌데
야 웃겨요. 아니 그렇게 무속에 반대했던 보수 개신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신천지에 대해서 네. 눈에 불을 켜고 문제 삼던 보수 개신교 지금 어디 갔어요? 김용민이하고 평화나무가 지금 앞장서고 있어. 니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렇죠. 뭐야 이게 도대체? 아니 그 동성애는 자기들이 지지하는 네. 대선 후보가 나중에 대통령이 됐단 말이야. 알고 봤더니 동성애자야. 찍소리도 안 할 거야 이 인간들은. 찍소리도 안 할 거야. 그렇게 거품을 몰았지만 그렇지. 네. 아니 신천지가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신천지 반대는 이거는 진심이 아니다. 진심이 아니다. 자꾸 자기 교회로 파고들고 그러니까 진심이기도 해요. 밥그릇 싸움 때문에. 밥그릇 싸움. 그 밥그릇 싸움에 대해서는 진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신천지 최고의 퇴치법은 신천지를 안 닮으면 됩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면은 신천지가 틈탈 여지가 없어요. 근데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 여지는 없고. 그러니 신천지하고 저렇게 밥그릇 싸움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이고 한심한 인간들. 예. 우리 저 정광훈 보세요. 김건희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도사하고 가깝게 지낸다고 하니까 얘라이 예. 땡땡. 미친 엑스. 윤석열 마누라는 이 개 같은 말 그렇습니다. 미친이라고 안 하고 개 같은 개 이라고 같다고 했군요. 그랬습니다. 야, 참, 아이고 귀엽습니다. 결국에는 꼬라지들 보면은 신천지, 통일교, 정광훈 이 세 개의 세력이 지금 국민의힘과 야합해서 이단 사이비는 정치 세력과 야합할 때 본인들이 좀 더 정당하고 공적인 집단인 것처럼 힘을 얻게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종교 세력의 이렇게 이단 사이비의 특징, 아주 교주에게 완전히 그 가스라이팅 당해서 지시 받는 대로 행동하는, 그리고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은 이 이단 사이비를 이용할수록 국민의힘은 자기들이 가진 그 계획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것을 진행하기가 좋아지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종교와 이 정치 세력의 야합, 사실 신천지나 통일교나 정광훈은 종교라고 말할 수 없죠. 이단 사이비와 야합하는 이 국민의힘 또는 정치 세력, 우리가 평화나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적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이 파헤치고 또 파헤친 것에 대해서 쓴소리하고 또 행동으로 나서겠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우리 평화나무에 보여주셨던 우리 민주시민들의 또 후원회원들의 뜨거운 성원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우리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었구나. 네.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이었구나. 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후원 또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거를 또 확인하면서 저희 어깨가 매우 무거워졌습니다. 내년에 더욱 열심히 그리고 한눈 팔지 않고 우리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을 위해서 또 존경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경주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나. 그 생각에 한동안 좀 멍해졌습니다. 예.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먹먹했습니다. 예, 여러분 잊지 않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운명을 걸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사명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목사님도 한 말씀 하시죠. 예. 저희 이사장님께서 너무 저희 평화나무와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해서 달려오셨는데 저희 또 지난해에도 열심히 달려왔지만 저희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뭐 바라는 게 하나 있다면 빤스에 대한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 레귤레이션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네. 2013년에도 2023년에도 저희 그 평화나무가 어그레이시브하게 빤스 타도에 앞장서겠다고 여러분께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우리 평화나무 후원회원 여러분, 평화나무 후원 회원인데 정기 후원 회원인데 이 달려 못 받으신 분 계시면은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우편물을 안 보내도 된다 하시는 분들께는 뭐 못 보내드린 것일 수 있는데 그러나 이건 받으셔야죠. 예, 저희한테 그 연락을 주시면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요 달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회원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저렇게 마음으로 또 일시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분들 네. 이것도 구매해 주시면 어떨까요? 너무너무 훌륭한 우리 6분의 여성 유튜버분들이 거의 뭐 모델료를 받지 않으시고 네, 민주진영 유튜버들 중에서도 뭐 아주 안 받으신 건 아니지만 아주 뭐 정말 이건 뭐 그래도 정말 열정적으로 준비해 주시고 그럼요. 이 촬영 시간이 뭐 몇 시간 됐는데요. 반나절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고생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 어디 가서도 저 퀄리티 떨어지는 캘린더라는 얘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예, 책상에 올려놨을 때 정말 행복한 2023년의 일상을 보장합니다. 김용민닷컴 가시면요, 우리 김용민 TV가 만든 후원 굿즈 2023년 캘린더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십시오. 많이 구매해 주시면 저희 평화나무 그 모든 수익금이 평화나무를 위해서 쓰입니다. 여러분 많이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카이로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이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발로 뛰고 또 여러분들 발로 뛴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2023년에 저희는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김용민 이사장님 그리고 김디문의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다음 주는 저희가 한 주 쉬는 거죠? 네, 12월 30일 마지막 주 금요일인데요. 저희가 한 주 쉬고 새해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첫 주.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